네, 저희가 이제 신혼여행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경유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디브를 가면은 어디를 간다거나, 칸쿤을 가면 어디를 간다거나, 발리를 간다면 어디를 간다거나. 뭐 박람회 문의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문의를 좀 주죠. 네, 맞습니다. 또 경유지 안에서도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티와 쇼핑을 섞고 그리고 휴양을 좀 섞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관광이나 쇼핑을 즐기고 그리고 정말 최종 목적지인 휴양지에서 푹 쉬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휴양지를 먼저 갔다가 그 휴양지에 쉬었던 것을 체력을 좀 아껴놓은 다음에 쇼핑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트렌드는 좀 주목해 볼 게 휴가 일정이 좀 길다 보니까 그 긴 만큼 멀리 가는 게 좀 많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 우리가 멕시코 가보겠어? 네, 언제 맞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가보겠어? 라는 생각으로 가는데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거기서 네. 이제 경유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이제 물론 뭐 멀리 가는 것도 좋고 뭐 경유지 뭐 쇼핑하는 것도 뭐 좋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맞습니다. 네. 항공료가 좀 저렴한 곳으로 가는 경향이 거의 한 80%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발리 같은 경우는 직항으로 가느냐,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가느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비용이 거의 반값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발리로 그대로 가기보다는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겸사겸사 도시도 보고 일단 돈도 아끼고 그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신혼여행 경유지로는 어디를 많이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위죠. 어딥니까? 두바이입니다. 네, 두바이. 네. 네. 왜 두바이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의 중간 지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을 가기에도 좋고 몰디브나 아프리카를 가기에도 되게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바이가 허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또 제일 좀 중요한 부분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트렌드가 1등 당연히 요즘에 몰디브입니다. 네, 맞습니다. 몰디브를 많이 하니까 두바이로 경유를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식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날 예식하고 그날 바로 인천공항을 가가지고 밤 비행기 타고 바로 신혼여행 날아갑니다. 밤 출발 비행기가 있는 에미레이트 항공 취향하는 바로 두바이로 떠나게도 됩니다. 도시 관광 인프라가 너무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두바이를 꼭 한 번은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늘었어요. 사막 투어 재밌죠. 네. 뭐 낙타도 만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분수쇼도 재밌게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높이 빌딩도 있죠. 네. 그리고 바다도 있어. 네. 그러니까 항공료까지 저렴해. 네. 안 갈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지역이 두바이이지 않나 싶습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서 쉬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먼저 몰디브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몰디브를 갔을 때 에미레이트 항공 타고 가면은 오후 3시에 또 몰디브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루를 또 버리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두바이에서 하루 좀 쉬었다가 아침 비행기로 몰디브에 떨어지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영업부 담당자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준다라는 점. 또 이게 나올 수밖에 없고 네. 호텔 값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물가가 비싼 도시다 보니까 호텔도 되게 비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외로 호텔이 또 저렴한 곳들이 굉장히 많죠. 네. 세계 각지의 모든 사람들이 또 오는 곳이다 보니까 두바이 내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이 좀 이제 호텔이 붙기도 하고요. 24시간 체크인 체크아웃이 된다는 거. 네, 맞아요. 그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에미레이트 타고 뭐 두바이 도착하면 새벽 한 3, 4시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날 체크인이야. 아니면 그 전날 체크인이구나.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24시간 체크인 체크아웃 때문에 두바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되는 게 호텔이 24시간 체크인이 되잖아요. 체크인 체크아웃이. 그 비행기가 24시간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 떨어지다 보니까 그 많은 관광객들이 뭐 1시에 도착할 때도 있고 뭐 8시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오케이 하기 위해서 호텔이 또 그 두바이만의 특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석 대리가 봤을 때 내가 머릿속에 세 글자 두바이 생각난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저는 두바이 하면 사막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도시 자체가 사막 한복판에서 지어진 동네잖아요. 이쪽 도시 조금만 밖에 나가도 모래사장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도 찾아봤는데요. 낮에는 뭐 낙타 타면서 아니면은 샌딩보드 타면서 이렇게 놀다가 밤에는 거기서 텐트 치고 별자리 보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사막이 있다라는 게 사실 엄청난 장점이다. 왜냐면 싱가포르는 맞습니다. 사막 없지. 네. 우리가 사막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네.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거 황사, 중국 황사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인스타그램 요즘에 쇼츠나 릴스 많이 보시잖아요. 넘기다 보면은 버르즈 칼리파 같은 게 나와서 거기 수영장 앞에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막 해. 그럼 사람들이 봐. 와 가고 싶다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마케팅을.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두바이가 비행기 타는 비행기가 A380이 또 들어가는데 최근에 비행기가 또 증편이 됐습니다. 증편되면 증편될수록 우리에게 좋은 건 뭐다? 항공료가 내려간다.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도 있다라는 거. 저희가 두바이 관광청이랑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프로모션을 2023년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네. 1박을 하는 거랑 2박을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1박만 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좀 많고 대신에 2박을 하면은 거기서 하루를 더 머물면서 내가 사막 투어뿐만 아니라 도시 관광도 또 할 수 있고 크루즈도 한번 더 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두바이 관광청에서 한번 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2박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두바이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좀 플러스 알파로 얘기를 하자면 아부다비도 있습니다. 같은 UAE 나라인데 두바이에 비해서는 아직은 인지도가 밀리지만 실제로 가보시면은 두바이보다 더 좋다, 두바이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페라리 다들 모르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그 페라리가 거대한 우리나라의 킨텍스처럼 전시장을 만들어서 페라리 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페라리 월드에 가시면은 페라리의 수많은 차량들도 관람이 가능하고 놀이기구도 탈 수 있고요. 페라리 월드뿐만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야스 워터월드라는 워터파크랑 야스 쇼핑몰까지. 그래서 만약에 아부다비를 가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그쪽에 가셔서 여러 가지 어트랙션들을 한번 누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형석 대리가 말한 대로 페라리 월드라든지 루브르 박물관도 최근에 생겼고 네. 그리고 거기도 당연히 사막 투어도 되고 네. 그랜드 모스크라고 사원도 중동 네. 사원도 경험해 볼 수가 있고 그 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모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에미레이츠 항공도 최근에 증편됐지만 에티하드 에티하드 항공도 항공. 증편이 됐습니다. 최근에. 네네. 그러면서 항공료도 좀 내려가고 있다는 거. 아부다비가 두바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약간 라이벌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두바이가 한창 뜨니까 아부다비도 우리도 질 수 없지 이런 느낌으로 경쟁적으로 호텔 짓고 항공도 증편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해 질서라 라이벌이기 때문에 네. 아부다비 관광청도 저희 허니뮤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모션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두바이에서 경험을 더 해봐라는 것처럼 아부다비 입장에서도 사실 두바이가 너무 잘 되니까 원래 사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네, 맞아요. 친구가 잘 나가면 배가 아플 때가 배가 있잖아요. 아프죠. 네, 우리나라 속담 있듯이. 그래서 아부다비도 좀 배가 아파서 그런지 관광청 프로모션 굉장히 좀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부다비를 가거나 두바이를 간다거나 저희 허니뮤즈 고객들에게는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그 지역에 좀 더 오래 머무르실 거라는 생각 고객분들한테는 저희한테 꼭 말씀을 주시면 할인 혜택 특가 적용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가 아부다비, 두바이를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기 많은 지역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동남아시아의 허브. 네, 말레이시아 밑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국가인데요. 좀 발리 경유지로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몰디브 가는 항공편도 되게 많죠. 발리, 몰디브가 거의 주력이죠. 네, 몰디브가 가장 인기가 많고 발리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신혼여행지다 보니까 이 싱가포르를 어떻게 신혼여행으로 즐길 수가 있냐 이거를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싱가포르 하면 생각나는 게 호텔 당연히 마리나 베이 샌즈가 딱 생각나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봐서 위에서 딱 봐서 내가 이제 그 EPD 프레스 싹 하는 거야.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센토사섬의 네네. 유니버셜 스튜디오. 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놀 수도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날씨 당연히 좋고 네. 깨끗하고 네. 그리고 야시장 잘 돼 있고 아 맞습니다. 네. 담배도 안 펴도 되고 껌도 아무도 뱉으면 안 되고 그래서 좀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싱가포르를 2번 가봤거든요. 네.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투숙도 한번 해봤었고요. 와우. 그 위에 이게 보트에서 수영도 해봤는데 야. 그게 한 8년 전이지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머릿속에서 강하게 기억되는 그 야경입니다. 싱가포르의 야경이 그렇게 예뻐요. 맞아. 그래서 마리나 베이 샌즈 바로 옆에 가시면은 싱가포르 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거기 앞에서 이제 보트를 한번 타시고 해질녘쯤에 싱가포르를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면은 그 옆에 있는 노천 시장에서 식사하면서
즐기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 주변에 또 영국에서 지어놓은 그렇죠. 그런 오래된 건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뒤에는 막 7성급 호텔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고요. 그런 현대적인 모습과 옛날의 모습들이 좀 어우러져 있는 것도 싱가포르의 매력인 것 같아요. 요즘 분들은 이 디테일한 포인트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네. 싱가포르의 굉장히 유명한 레플스 호텔에서 네. 싱가포르 슬링이라는 칵테일을 먹는 게 또 요즘에 트렌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싱가포르 하면 쇼핑이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되게 우리가 알만한 이름난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싱가포르를 가셔서 이제 몰디브나 발리에서는 직접 하기가 어려운 쇼핑이 좀 그쵸. 많다 보니까 신혼여행 끝나고 집에 갈 때 뭐라도 사가자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싱가포르에 가셔서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쇼핑몰들 둘러보시면서 네, 관광하시면서 원하는 것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뭐 김영수 대리가 말한 대로 마리나베이 센즈 밑에 마리나베이 몰이 있잖아요. 네. 거기가 또 루이비통, 뭐 구찌, 뭐 프라다 뭐 이런 거 많거든요. 네. 그런 것도 구매를 하시면 좋고 너무 좀 명품 가방만 부담된다면 이제 좀 가볍게 TWG 같은 네. T나든지 히말라야 같은 거 이런 거 립밤 같은 거 네네. 여러 개 사가지고 이제 직장 동료도 안아주면서 자 이거 써보세요. 네.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소확템, 네. 네, 소소한 소확템, 걸도 네. 구매할 수 있는 게 바로 싱가포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또 싱가포르 장점이 또 교통이 굉장히 발전돼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 방한하지 맞죠. 네, 대중교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만큼은 두바이보다 더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싱가포르는 지하철이 여기저기 뚫려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마리나베이 샌즈로도 지하철이 가고요. 그렇죠. 네, 센토사 섬까지도 뭐 모노레일도 갈 수 있고 케이블카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중교통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뭐 쇼핑을 하든 관광을 하든 그냥 지하철 한 번만 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저는 싱가포르의 또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단점은 호텔비가 아까도 말씀드린 네. 것처럼 비쌉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마리나 베이 샌즈가 사실 제가 이제 10년 전, 15년 전에 네. 저도 가봤거든요. 그때 마리나 베이 샌즈가 1박에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이거 너무합니다, 진짜 이거. 마리나 베이 샌즈도 저희 담당자랑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정말 좋은 호텔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진기한 이사님이라고 영업부에 진기한 이사님이 싱가포르로 신혼여행 가셨는데 그때 머물렀던 호텔 바로 리츠칼튼. 리츠칼튼 끝내줍니다. 리츠칼튼이 진짜 거기서 보는 마리나 베이 샌즈를 보잖아요. 기똥차입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는 거기서 묵는 것도 좋지만 그쵸. 그 마리나 샌즈를 보는 게 또 싱가포르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리츠칼튼은 바로 맞은편에 있다 보니까 네, 그 바다랑 강을 끼고 그 호텔까지 쭉 내려다 보이는 싱가포르 야경 네, 절대 잊지 못하실 겁니다. 가격도 절대 잊지 못합니다. 비쌉니다. 또 좋은 점은 앞서 이제 두바이를 많이 가는 이유가 에미레이트 항공편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싱가포르도 밤 출발 비행기가 있고 네.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항공사 1, 2위를 다투는 항공사 중에 하나가 바로 싱가포르 항공입니다. 네. 정말 좋죠? 네, 싱가포르 항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두바이 못지않은 또 싱가포르의 그 전 세계 수많은 허브 항공이거든요. 창의 공항. 네, 전 세계 서비스 6위에 선정된 또 그 공항이기도 한데요. 네. 비행기 기재가 세핑이다 보니까 네. 터치도 막 잘 되고 막 스무스하게 잘 네. 되고 깨끗하고 그리고 일단 되게 친절합니다. 네. 서비스 퀄리티가 진짜 물론 대한항공 최고의 항공사고 아시아나항공 최고 항공사이긴 한데 싱가포르 항공의 이런 그런 친절함 따라올 수는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요거 쌉니다. 저렴합니다. 싱가포르 항공이 맞아요. 서비스는 높은데 가격이 합리적이니까 그거 이용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점. 하이 퀄리티 대비 요금이 진짜 그러니까. 경쟁력이 굉장하죠. 네. 솔직히 저 만약에 황수 대리가 대한항공 탈래요? 싱가포르 항공 탈래요? 못 탈 거예요. 저는 싱가포르 항공 타겠습니다. 저도 싱가포르 항공 타겠습니다. 밥도 맛있고 서비스 좋고 깨끗하고.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발리를 갔을 때 경유지 싱가포르를 선택하느냐 발리 직항을 선택하느냐 기준으로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싱가포르 경유로 발리를 가는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다. 많은 분들이 몰디브랑 발리를 갈 때 싱가포르를 이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싱가포르 항공의 가격 때문입니다. 근데 두바이보다 아부다비보다 싱가포르이 크리티컬하게 좋은 게 한국 허니문어들에겐 한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창동 순두부라든지. 왜 그러냐면 잘 신혼여행 안 가봐서 모르시는데 몰디브에서 계속 양식 먹잖아요. 발리에서 양식 먹잖아요. 가끔 땡겨 한식이 이 매운 게. 마지막 칸쿤 경유지. 어딥니까? 칸쿤 경유지. 미국을 반드시 경유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만약에 칸쿤 미국을 간다고 했을 때 어디를 가장 먼저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LA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LA? 네. 나는
뉴욕. 뉴욕이요. 뉴욕. 칸쿤으로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이 또 어디를 많이 가시냐?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댈러스, 그리고 라스베가스까지. 라스베가스. 네, 라스베가스도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총 5개가 있는데 물론 요즘에는 이제 아이로멕시코가 생겨가지고 멕시코 시티로 갔다가 칸쿤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유가 많아지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아시아권이나 유럽권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또 매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랜드 캐니언, 뭐 나이아가라 폭포, 그렇죠. 이런 대자연들 미국에서만 볼 수 있죠. 그리고 뉴욕, 네, 뉴요커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뉴욕. 네, 뉴욕에 가서 할 수 있는 약간 되게 올드타운한 분위기랑 현대적인 분위기 또 다 같이 느껴볼 수 있잖아요. 뉴욕에서 또 뉴요커에서 다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되게 메리트 있는 음식들. 예, 그리고 미슐랭 셰프들이 또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 미슐랭 셰프들의 되게 뛰어난 레스토랑의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다. 네. 그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렇게 경유지로서 인기 많은 게 볼거리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이유는 비행기 편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사이가 굉장히 좋고 가족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정말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행도 많이 가시기 때문에 항공편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칸쿤 경유하실 때 미국 경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두 번째로는 칸쿤이 워낙 멀기 때문에 좀 미국에 좀 쉬면서 네. 힐링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에서 또 가장 많이 경유하는 곳 중에 하나 LA. LA는 어떤 지역인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의 되게 상쾌한 날씨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 네,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연예인들 헐리우드가 또 그쪽 그 주변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헐리우드 거리를 또 누려보면서 그쪽에서 좀 여유로운 약간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디즈니랜드 네, 우리가 아는 그 디즈니랜드도 그쪽에 바로 옆에 있죠. 사실 네. 여자분들이 이제 LA를 선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디즈니랜드가 제일 큰 것 같고 애너하임 쪽에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엔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있고 네. 뭐 좀만 내려가면 샌디에고 쪽에 뭐 시월드도 있고 네. 좀 더 올라가면 레고랜드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네. 남자분들은 이제 스포츠 좋아하시니까 네. LA 다저스에 또 오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LA 다저스도 보고 경기도 보고 농구 좋아하시는 분은 르브론 제임스 보러 또 가시기도 하고 LA 꼭 봐야죠. 레이커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인도인, 필리핀 사람들 그렇죠. 되게 많이 살잖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냐에 따라서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멕시칸 음식도 선택할 수 있고 한식이 먹고 싶을 때는 한식도 먹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맛볼 수 있다는 게 그 LA가 또 주는 약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허니문 가시는 분들은 LA에서 브런치 한번 먹는 게 또 트렌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브런치도 한번 먹어보고 대신 LA가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한식 뭐 한 번 먹는 10만 원 돈 그냥 나가요. 팁 포함하면 12만 원, 13만 원, 13만 원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LA를 가게 된다면 대부분 뭐 우버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렌터카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좀 다운타운을 가려면 워낙 도시가 크다 보니까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 네.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은 그게 좀 힘듭니다. 그거는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LA 말고 다른 도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많이들 또 LA만큼 많이 경유하는 지역이 라스베가스인데요. 라스베가스는 어떤 곳인가요? 일단 라스베가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사실 그것도 요겁니다. 네. 왜냐면 호텔이 네. 저렴합니다. 네. 호텔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라스베가스라는 지역이 뭐 그랜드 캐니언도 볼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카지노 가서 구경하는 것도 볼 수 있고 하긴 한데 어찌됐건 이 라스베가스라는 도시 자체가 카지노를 즐기는 데다 보니까 호텔 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4성급, 5성급 호텔들을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랜드 캐니언 언제 또 봐보겠습니까? 라스베가스 아니면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경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욕이 왜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욕이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전 세계 금융 허브, 미국의 사실상의 수도나 마찬가지인 뉴욕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센트럴 파크,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여러 가지들의 뉴욕을 상징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구경하려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이제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 우리가 뉴욕까지 가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김현석 대리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사진 찍을 때가 많은 이유는 뭐냐? 바로
스냅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예, 네. 그래서 뉴욕에서 이런 예쁜 도시에서 스냅을 찍어본다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뉴욕 하면 또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또 라이언 킹이라든지 레리꼬 뭐 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위키드, 네. 위키드 뭐 이런 거. 맞아요. 뮤지컬의 고장이잖아요. 뮤지컬의 고장인 네. 위키드 이런 것도 보고 하면서 좀 이제 이런 경험도 해볼 수 있구나라는 거. 네, 타임스퀘어 앞에서도 또 매년 유명한 이제 가수들이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메리트가 뉴욕을 또 이끌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미국으로 가는 항공료가 좀 비싸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조국의 맛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혼여행을 좀 다양하게 더 재밌고 버라이어티하게 만들려면 담당자가 일정을 만들거나, 그리고 경유지를 어떻게 경유해야 되나, 레이오버를 해야 되는지 스탑오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야 되는지 직항을 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허니문 유니트 담당자와 협의를 하면서 맞춤으로 일정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유지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지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